그 경험을 믿고 또 다음에 덤볐다가는 분명 언젠간 망할 투자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재테크닉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기다리기 너무 어렵죠? 지금 장에 딱 맞는 접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쉽게 부를 이룰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몰라요. 잠깐 실화를 바탕으로 한 빅쇼트라는 영화 예시를 들어볼게요.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명한 펀드 매니저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이 사태를 미리 예측해서 혜성처럼 유명해진 인물인데요. 2005년 그는 주택시장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몇 달이나 대출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의 주택시장에 엄청난 버블이 껴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실제로 집주인의 걔한테까지도 대출을 해줬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주택시장이 폭망한다는 거에 그의 펀드 금액 전부를 베팅하게 됩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야 마이클 버리가 489%, 2조가 넘는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보고 정말 재테크의 천재구나 하고 느끼죠. 하지만 그 결과가 인정받기까지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베팅한 2005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실제 발발하는 2007년까지 2년 동안은 주식시장 관련 상품의 끊임없는 상승 덕분에 그의 펀드는 마이너스 20%까지 수익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약 6천억 원의 펀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이너스 20%면 1200억 원의 손실입니다. 그러니 펀드 쩐주들이 가만히 있나요? 펀드에서 돈을 빼겠다고 난리치고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도 당합니다. 즉 우리는 그의 달콤한 결과만 기억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동안 그 뼈를 깎는 스트레스와 기다림의 고통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이클 버리야 정확한 근거와 실력이라도 믿을 수 있었지 저희 같은 초보는 자신의 실력을 믿고 2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특히 주변에서 틀렸다고 막 성화까지 낸다면 더더욱 어렵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IMF 때 주식이 폭락했을 때에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주식이 폭락했을 때에도, 또 코로나 때 주식이 폭락했을 때에도 결국 시장은 이걸 극복하고 더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것을요. 이번 하락장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바닥을 모른다는 거죠. 픽쇼트에서 마이클 버리가 방향은 알았지만 언제인지 몰랐던 것처럼 지금의 폭락의 끝에 분명히 반등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투자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바닥은 신조차 모른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믿고 베팅한 사람의 대부분은 망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의 끝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 맞췄다 한들 그건 우연이라고 봐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믿고 또 다음에 덤볐다가는 분명 언젠간 망할 투자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즉 욕심을 내려놓고 10%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내가 가진 금액의 10분의 1 금액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죠. 100불짜리가 10% 하락해서 90불이 되면 10분의 1 추가 매수, 거기서 또 10분의 1이 하락해서 81불이 되면 10분의 1 추가 매수, 이렇게요. 10분의 1이나 10분의 2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상승하면 어쩌냐고요?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투자한 10분의 1이 수익이 났잖아요. 잃지 않았잖아요. 반대로 처음부터 바닥 근처라고 생각하고 큰 비중을 넣었는데 여기서 30%, 50%더 빠지면 어떡하나요? 물론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만 그동안은 마이클 버리처럼 엄청난 기다림의 고통에 시달릴 겁니다. 중간에 옥돈이라도 필요해서 손절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오면 결국 투자 세계를 떠나야 하게 될지도 몰라요. 초보수인 마이클 버리도 욕심냈다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초보인 우리가 욕심을 내면 될까요? 따라서 욕심을 덜어내야 해요. 하락이 깊을수록 역설적으로 역대급 부자는 나옵니다. 단 언제까지 어디까지 깊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더 깊을 때를 대비한 현금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대비한 현금이 분명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하락이 덜 깊어 내가 돈을 다 못 넣었다면 그건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조금밖에 수익을 못 냈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번 하락이 역대급 부자를 만들 기회가 아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적금 든다 생각하고 월급날 주가가 내 평단보다 낮으면 매월 정액을 사세요. 왜 매월 사도 되냐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방금 전 말씀드린 10번만 나눠 사는 게 아니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재테크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개그맨 황현희 님인데요.
5, 6년 사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감탄한 것이 부동산 공부도 꼬박 2년을 하고 주식 공부도 꼬박 2년을 하면서 공부하는 동안은 거래를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공부하다 보면 얼마나 투자하고 싶습니까? 근데 황현희님은 항상 폭락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환호하는 호황장일 때 오히려 먹을 것이 작고 폭락장에서의 투자만이 훨씬 쉽게 부자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공부를 통해 깨우치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하락의 끝을 진득히 기다릴 줄 알았고 2016년에 첫 번째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또 주식시장 하락의 끝을 진득히 기다릴 줄 알았고 그래서 2020년 2월 코로나 폭락 때 첫 번째 주식을 매매합니다. 더 대단한 건 그 기다림의 끝에 기회가 왔음에도 욕심에 빠지지 않고 몰빵이 아닌 10% 하락할 때마다 분산으로 평단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 두 번의 굵직한 투자가 그를 결국 수십억의 자산가로 만들어 주었고 그분은 마침내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말합니다. 결국 황현희님을 부자로 만들어준 것은 한마디로 욕심을 얼마나 잘 참았느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재테크를 하시는 동안에도 꼭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